세계에서 가장 돈 냄새를 짙게 맡는 기업들은 이미 인생을 건 베팅을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곧 몰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시입니다. 비트가 100K를 다시 회귀해주면서 다시 한번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최근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불장에서의 상승은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하진 않습니다. 대장인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개별 알트들도 하루에 몇백 퍼 펌핑을 주는데 갖다 붙이기식 호재 재료 말고 매번 어떠한 뚜렷한 이슈로 인해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왜일까요? 바로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이슈들을 먼저 접하거나 계획해서 일찍이 매집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호재는 상승하는 중간에 나오고 악재는 하락하는 중간에 나온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재 악재라는 이슈 자체는 전부 후행성이기 때문이죠. 우리 2022년 루나 사태, FTX 사태만 기억해도 하락하는 중간에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때 호재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렇죠? 이처럼 호재와 악재와 같은 이슈들은 모두 개미들을 낳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슈를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순해 보이는 이슈에도 그와 연계되어 터져날 수 있는 파급력과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에 대한 한 차원 더 높은 사고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뒤에 터져나올 이슈들을 미리부터 예측을 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 이 시장의 정답지를 들으시기 전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더 힘차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불장에서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초대형 기업들의 생각과 그 생각의 연장선까지 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까지 가지고 와봤으니 오늘의 영상도 그럼 가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산들은 대체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그 자산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주인이 찍어내어 공급을 만들어내거나 뚜렷한 이 자산을 관리하는 주인이 없어 외부에서 공급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찍어낼 수 있는 달러와 여러 코인들을 막 발행하는 여타 다른 알트코인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금과 은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비트코인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화폐라고 불리우며 뚜렷한 주인이 없고 공급을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 하죠. 채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을 지켜주기 위한 경비원 역할을 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이 한가득 있는 컨테이너 같은 곳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경비원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순찰해준 고마운 경비원에게 대가로 월급을 주는 것처럼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채굴자들한테 우리 집 보안 유지해줘서 고마워 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해시레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감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 거대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감시하느냐가 이 뜻이죠. 그런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라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올타임 하이 즉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보안력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굴리는 기업들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래 투자하려고 했었던 비트코인의 보안이 지금이 가장 강력한데 투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에서 블랙록 아이비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초대형 금융기관이자 전세계 3위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대규모 채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대형 기술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는 현재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고래들의 시선 변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 은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약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어제 또
추가로 매수했으며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메타플래닛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올해 약 무려 467%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5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기업들의 사활을 건 베팅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점차 확신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다가올 수 있는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해시레이트와 관련된 기업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을 전문적으로 거대하게 하는 기업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되는데 비트코인 6,474개를 채굴했다가 아니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매수를 하겠다고도 밝혔죠. 약간 공장 직원들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을 본인들이 사는 느낌입니다. 이들은 채굴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해내는 데에도 돈이 생기는 족족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하죠. 사실 비트코인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딥하게 분석을 했을 초대형 기업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따른 기업들의 막대한 규모의 베팅을 엿볼 수 있었으므로 별 3개로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이슈들을 조금 더 봐보고 생각을 한 차원 더 해보자면 해시레이트가 증가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보안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지만 보안이 강해진다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돌봐주는 경비원들이 많다라는 것이기에 경쟁자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채굴 난이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높은 해시레이트에 따라 채굴 난이도 또한 최고치를 찍기도 하였죠. 채굴 난이도가 증가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이 보안 비용을 5천만 원으로 정해 두었는데 경쟁자가 많아지고 직원이 많아지면 그 5천만 원 내에서 어찌됐건 간에 분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채굴 난이도 증가는 곧 수익성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점점 해시레이트의 증가, 즉 채굴 난이도가 증가되는 것에 반면 미국의 채굴 점유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건 트럼프가 과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미래에 보유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별 3개짜리 이슈는 단순히 별 3개짜리 이슈가 아닌 비트코인의 본질과 그 본질을 꿰뚫는 국가와 기업들의 사활을 건 베팅까지도 볼 수 있었기에 별 3개 빨간 테두리까지 칠해서 드릴게요. 그럼 막대한 돈을 굴리는 나라와 기관, 기업들에 반하여 개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소액 투자자의 매수 수요 변화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말이 어렵지 그냥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낸 지표예요.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색 부근이 개미들의 수요가 증가됨을 뜻하고 빨간색 부근은 반대로 개미들의 수요 감소를 뜻합니다. 이게 개미들의 지표를 반증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미들의 수요가 증가되는 구간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개미들의 수요가 감소되는 구간은 이렇게 가격적으로 바닥을 형성했었죠. 개미들의 심리와 반대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개미들의 수요가 트럼프의 당선 확정에 따라 크게 증가가 됐다가 최근 피로감을 주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개미들의 수요가 과거 2021년에 급하게 하락했었던 40K 부근까지의 수요 감소까지 감소했습니다. 개미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된 지금을 어쩌면 기회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빠르게 눈치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아마 여타 개미분들과는 다른 사고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대중심리와 반대되는 세력들과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거예요. 큰 힘이 드는 게 아니오니 믿고 구독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짧게 요약해보자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따른 기업들의 신뢰도 증가와 그와 동시에 높아진 채굴 난이도에도 굴하지 않는 초대형 기업들의 사활을 건 베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에 반한 개미들의 수요 데이터까지 알아보며 현재 시장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코인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매일매일 나오기가 힘듭니다. 매번 어떻게 막대한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겠어요.
그쵸. 허나 불장이라는 상승장에 명확한 출발 선상이 없는 지금 저는 설령 굵직한 이슈가 없다더라도 매일같이 영양가 없는 기사들조차도 전부 다 훑어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터져나올지 모르니까요. 허나 급변하는 코인 시장에서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소식을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텔레그램 신문방에서 제가 기자가 된다 생각하고 신문과도 같은 저의 생각글을 적고 있어요. 안 들어오셔도 저야 상관은 없지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미술관처럼 열어두었으니 편하게 구경하다 가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입장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하나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사토시였습니다.